안녕하세요. 저는 곧 마흔을 내다보고 있는 30대 후반의 기혼 여성으로 아들만 둘 있는 집안의 장남과 결혼한 맏며느리입니다.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뭘 요구하시거나 시집살이를 시키시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나이를 먹을수록 맏며느리라는 입장이 책임감이 적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래도 저는 제가 이 집에 시집온 것이 참 좋고 시부모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금슬이 좋으셔서 그러신지 너희도 결혼했으니 니들끼리 재미있게 잘 살으라며 내버려 두시기도 하셨고 어쩌면 다들 성격들이 그렇게 유하신지 그 중에 성질 있는 사람은 밖에서 시집온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집안 아들들도 참 순한 성격이었어요. 남편에게는 2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저랑 동갑이었는데도 형수님이라고 하면서 존중해줬고 동갑이다 보니 서로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더 금방 가까워졌던 것 같네요. 두 형제는 그 나이에 서로 안부도 주고받고 말없이도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가까운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도련님이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가 시댁 가서 도련님과 셋이 따로 맥주도 한 잔씩 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정말 가깝게 지냈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몇 년 뒤에 도련님도 결혼을 하시면서 도련님도 기혼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시동생은 서방님이라 해야겠지만 제가 평소에 그리 부르지를 않아서 여기서는 편의상 도련님이라고 얘기할게요. 도련님은 3살 어린 동서와 결혼을 하며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2자식 모두 장성하여 번듯한 직장 잘 다니고 결혼까지 무리 없이 했다 보니 저희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자식들 걱정은 덜 하셨을 거예요. 저도 동서라는 새 식구가 생긴 것이 무척 기쁘고 기대되기도 했었어요. 집안에 젊은 여자가 저 혼자라 그동안 본의 아니게 적적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동안 도련님과도 잘 지내왔으니 저도 동서랑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동서가 들어온다면 제가 결혼 선배로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잘 지내볼 기대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동서가 시집을 온 뒤로 저의 그런 기대는 산산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동서는 원체 친해지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아직 어색해서 거리를 두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 뒤로 시댁 모임에서 몇 번을 만나고 명절을 보내는데도 저와 인사 한번 제대로 나누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인사 한 번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지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제가 동서한테서 형님 소리 한 번을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눠야 할 때는 늘 호칭을 떼고 말하고 애초에 동서가 내게 와서 먼저 말 거는 일이 없어서 그런지 가끔은 내가 손이 사람이 맞나 싶기도 했네요. 그렇다고 제가 괜히 손이 사람이라고 디자비하는 것처럼 보일까 싶어서 그동안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가까워지긴 어려운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내 가족, 내 식구라 생각해서 저는 나름대로 잘해주려 했었습니다. 좋은 게 생기면 늘 동서와 나눴고 만날 때마다 동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줄 생각이 없는지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이나 저와 사적으로 대화 한번 나눈 적이 없었네요. 제가 먼저 다가서는데도 동서가 요지부동하다 보니 저도 더 이상 동서와 가까워지는 것은 포기하게 되었고 그 뒤로 가족 간에 상의해야 할 일이 있을 때면 남편에게 맡겨 도련님과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노력한 걸 알고 있었으니 그만하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더라고요. 관계라는 건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냐고 말이죠. 동서지간의 사이가 대면대면한 것은 남편뿐 아니라 도련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문제로 2사람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 적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재영이가 저번 일로 재수씨랑 싸운 모양이네. 직접 사과시키려고 했던 모양인데 안 되겠는지 나한테 전해달라 그러네. 갑자기 왜?
아니, 저번에 부모님 댁에서 모였을 때 당신이랑 재수씨랑 좀 그랬잖아. 재수씨가 당신한테 형님이라고 안 하고 저기 여기 이래가지고. 사실 호칭 문제는 저 혼자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동안 동서가 늘 그래왔으니 별 대수롭지 않았는데 동서가 저를 여기저기 부르는 걸 도련님이 지나가다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왜 윗사람에게 호칭을 제대로 하지 않았냐며 두 사람이 싸웠던 모양입니다. 도련님은 당연히 사과하고 앞으로 호칭 똑바로 해야 한다고 화를 낸 모양인데 동서는 그게 도련님이 제 편을 든다고 여겼던 모양이에요. 왜 남의 식구를 감싸고 도냐며 말도 안 되는 일로 싸웠다는 겁니다. 저는 애초에 사과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참 입장이 난처하더라고요. 도련님은 저와 형 보기가 민망하다고 미안해했고 저희는 저희대로 미안해져 버렸고요. 결국 그날 이후로 동서가 제게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뭔가 은거리가 남아있는지 저희 사이는 여전히 멀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런 일화도 있었네요. 당시에 저희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난임이며 불임이며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보기는 했지만 그런 일이 본인에게 벌어질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저희는 둘 다 일을 하던 탓에 결혼하고 2, 3년 지나서 천천히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아서 꽤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장손에게 아이 소식이 없으니 내심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그동안 한 번도 저희를 재촉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아이를 누구보다 바라는 것은 너희일 텐데 누구보다 저희들이 가장 힘들 거라며 오히려 늘 마음 편히 먹으라며 저를 다독여주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는 사이 동서는 결혼 1년 차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이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래도 동서의 임신은 당연히 기쁜 일이었죠. 시부모님은 물론 동선에도 크게 기뻐했고 저희 부부 역시 동선의 일을 크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집안의 첫 아이 소식이다 보니 저도 참 기쁘고 설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에 그동안 제가 아이를 가진다면 갖고 싶었던 출산용품들을 손수 골라 동서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오랜 시간 아이를 기다려서 그런지 애반 없지 거의 반 전문가여서 초보 엄마들은 고르기 힘들 육아용품이나 출산용품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내가 엄마라면 가지고 싶을 만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골라 큰 상자에 담아 동서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면대면한 사이라도 동서가 그런 저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동서, 내가 해줄 거는 없지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임신하고 몸조리하느라 바쁠 것 같아서 내가 필요할 만한 거 골라봤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 이게 뭐예요?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이게 육아하는 사람들은 다들 쓰는 물건들이더라고. 취향 타는 건 선물하기 좀 그래서 꼭 필요할 것들로만 골랐어. 형님은 임신도 안 해보셨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세요? 나? 나야 뭐 오랫동안 준비만 했으니까. 어쩌면 내가 동서보다 더 잘 알걸? 나중에 내가 우리 애 낳으면 쓰고 싶었던 것들이야. 동서가 잘 쓰다가 나중에 나 임신했을 때 물려줘도 되겠다. 물론 꼭 돌려달라는 건 아니고. 형님이 쓰고 싶으신 거면 그냥 형님이 쓰시지. 뭐 이런 걸 주세요. 왜?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이거 다 좋은 것들인데. 글쎄요. 솔직히 형님이 저를 진짜 축하해 주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덥석받기 좀 그렇네요. 형님도 말은 안 하시지만 제가 먼저 임신해서 기분 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동서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나 동서가 임신한 거 정말 기뻐. 물론 나도 부러운 건 있지만 부럽다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시조카 생기면 기쁜 일이지. 왜 그래? 내가 혹시 동서한테 눈치라도 줬어? 그렇게 느꼈으면 내가 미안해. 아마 내가 동서가 너무 부러워서 그랬나 봐. 네, 솔직히 좀 그래요. 어머님이나 남편도 너무 형님 앞에서 너무 기쁜 티 내지 말라고 그러고 솔직히 제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축하받고 싶은데 괜히 형님 때문에 눈치 보고 그러는 게 기분 상하네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더라고요. 어머님이나 도련님이 동서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몰랐고 저도 차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기에 동서가 제게 섭섭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집안의 경사이고 누구보다 축하받고 싶을 텐데 그러질 못했다면 저 같아도 섭섭할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저의 진심까지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오해를 산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미 동서와 제 사이가 그런 진심이 통하지 않을 정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동서는 무사히 아들을 낳았고 2년 뒤에는 또 예쁜 아들을 하나 더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서가 아들을 둘이나 낳는 동안 저는 여태 소식이 없었네요. 중간에 임신 소식이 있기는 했지만 너무 금방 유산되는 바람에 시댁에는 차마 말씀을 드리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저와 남편은 그 일로 무척이나 힘들었고 그래서 둘째 시조카의 돌잔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유산하고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할 수 없었기에 그냥 제가 몸살을 앓았다고 말하고 남편은 저를 간병하느라 참석하지 못했어요. 도련님은 어차피 둘째 돌잔치는 할 생각도 없었는데 하는 거니 너무 개의치 말라며 괜찮다고 말해줬지만 동서는 또 제게 무슨 오해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결국 제가 배가 아파서 둘째 시조카 돌잔치에도 가고 싶지 않아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지 그 뒤로는 제가 연락하거나 말을 걸어도 퉁명거리거나 무시하기 일쑤였고 매번 변명하기도 다가서기도 지쳤던 저도 그런 동서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조카들 용돈 주고 할 때는 또 군말 없이 받아가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별탈 없이 지내는 척 해줘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결혼한 지 8년이 되던 해에 시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병을 얻게 되셨습니다. 가난 말기셨는데 이식도 고려하기 힘들 만큼 상황이 안 좋았던 탓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시게 되셨죠. 솔직히 이식만 가능했었더라도 아들 둘이서 서로 수술받겠다고 나섰을 텐데 누구도 어쩔 도리 없이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고통을 참다가 돌아가시게 된 아버님을 보며 저희 가족 모두 안타까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큰 며느리라며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던 아버님을 떠올리며 저도 아버님을 보내드리기 위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일찍 떠나셨지만 그래도 산 사람들은 살아가야겠죠. 결국 시간은 흘러가고 해야 할 일은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 그날 이후 혼자 계시게 된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다 부러울 정도로 금슬이 좋으셨던 시부모님은 늘 세트처럼 두 손을 꼭 붙잡고 다니셨어요. 어딜 가든 늘 두 분이 동행하셨고 그 긴 세월을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으셨죠. 젊어서 결혼하셔서 그 나이가 되기까지 한평생을 같이 하셨기에 한순간에 혼자 남겨지게 되신 어머님은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 상태이셨을 겁니다. 게다가 그동안 아버님 간병하느라 어머니가 혼자 고생이 많으셨고 그리고 사실 어머니 역시도 건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셨어요. 생사를 걱정해야 할 만큼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몇 년 전 대장 용종 수술을 받으시고 또 허리 협착증으로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그동안은 시아버님과 두 분이 계시고
두 분도 자식들 도움 없이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 그나마 걱정이 덜했는데 이제는 어머님도 혼자가 되셨으니 당연히 자식들이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어머님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죠. 그렇게 자식들이 미리 고민하는 사이에 저희 시어머니는 혼자 마음의 정리를 다 마치셨던 모양입니다. 얼마 뒤 두 집 내외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나 이 집 정리하고 요양원에 들어갈란다.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도움 없이 혼자 지내고 싶구나. 들어보니까 이 집을 주택담보로 잡으면 요양원비며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던데 그게 그나마 니들한테 손 안 벌리는 일 아닐까 싶다. 내가 자식들한테 남겨줄 재산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재산이라고는 꼴랑 이 집 하나 가지고 니들한테 무슨 폐를 끼치겠니? 그래도 담보 잡아서 쓰고 남는 돈 있으면 니들 공평하게 나눠주면 되니까 그게 낫겠다 싶구나. 저희는 어머님 댁 근처로 이사를 해야 할지 모시고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예 혼자 요양원에 들어가시겠다며 마음의 준비를 모두 마치신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던 탓에 저희는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이 팔팔하신 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거동이 힘드신 것도 아닌데 이제 겨우 60대 중반에 앞으로 창창한 나이신데 벌써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건 아니다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양원에서 이런저런 문제들도 많다고 하니까 자식된 입장으로는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모시고 살려니 맞벌이 하느라 하루 종일 밖에 있으니 괜히 시어머니에게 살림 맡기는 모양이 되어 고생이나 시킬까 싶어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머니 성격에 또 그러시겠다는 분도 아니신지라 저희도 마땅히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웬일로 동서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어머니,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어머니가 왜 요양원을 들어가세요? 아유, 니들이 무슨 걱정하는지는 알겠는데 요즘은 요양원 잘 되어 있다. 실버타운처럼 괜찮은 곳도 많다고 하더라. 물론 그렇게 비싼 데를 갈 생각은 없지만 어디 좀 저렴한 곳 몇 군데 다녀와 봤는데 거기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다구나. 자식이 둘이라도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끼리 잘 살아야지. 부모가 돼서 자식들한테 짐 지우기는 싫다. 어머니, 자꾸 남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너무 섭섭해요. 뭐 형님네야 둘 다 일하느라 바쁘니까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저는 집에 있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당연히 저희 집으로 오셔야죠. 네? 아유, 너도 뭐 집에서 노는 거니? 혼자 아들 둘이나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스러울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말이야. 너도 괜히 내 걱정해서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요양원 가는 게 마음 편해.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면 손주들도 봐주시고 살림도 좀 도와주시고 저한테 더 좋은 일이죠. 안 그래요? 평소 자기 손해볼 일은 요만큼도 안 하던 동서가 웬일로 어머님 걱정을 그리 해주는지 이제 철이 들었나 싶어서 참 놀랍더라고요. 그동안 애들 키우느라 누구보다 바쁘다면서 가족 생사에는 늘 얼굴만 비추고 가던 동서였는데 시어머니를 선뜻 모시겠다고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솔직히 장남인 저희가 당연히 모셔야 하는 일인데 일핑계로 동서한테 떠민 건 아닐까 미안하기도 했어요. 미안해하는 제게 동서는 웬일로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동서, 미안해. 내가 모셔야 하는 걸. 그래도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마음먹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큰 결심했네. 주말에는 내가 집에 있으니까 어머님 우리 집에 계셔도 되고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라도 말해. 에이, 큰 결심이라뇨. 자식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어머님도 이제 혼자신데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그래도 저는 집에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제가 나서야죠. 제가 잘 모실 테니까 형님도 너무 걱정 마세요. 결국 어머님은 동서의 권유로 동선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주택담보로 맡기려고 했던 시댁집은 당분간 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 세를 동선회가 관리하면서 어머니 용돈도 챙기고 생활비에 보태기로 했죠. 아무래도 그게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야 돈도 더 되고 동서가 그러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 누구보다 열심히 나서서 상황을 해결하는 동서가 참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동서가 그런 결심을 보여주니 가족들 모두가 동서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저도 뭐라도 동서를 돕고 싶었습니다. 동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내 성이야. 이번 달 생활비에라도 보태. 100만 원이네요? 이 정도면 저희 식구 식비도 안 돼요. 형님, 너무 세상을 모르신다. 그래도 주신 건 감사하게 잘 쓸게요. 아, 그래? 애들 있는 집은 생활비가 얼마나 될지 몰라서 이번 달은 나도 급하게 마련하느라 다음 달에는 좀 더 넣을게. 그래도 어머니 맛있는 것도 잘 해드려. 동서도 힘들 텐데 몸보신 좀 하고. 어머님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설마 제가 어머니 잘 못 모실까봐 이러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동서가 못 믿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알아서 하겠다며 신경 끄라는 동서의 말에 저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요양원 가시는 것보다야 아들 집에서 지내시는 게 훨씬 나을 거라 생각하며 동서를 믿고 있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 건지 동서네로 가신 어머님은 그 뒤로 연락이 뜸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일하는 저희 귀찮게 하기 싫다고 연락을 잘 안 하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가신 직후에는 잘 지내신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주곤 하셨거든요. 그런데 2달쯤 되었을 때부터인가 전화도 없으시고 심지어 제 전화도 받으셔서는 피곤하시다며 금방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어머님이 아들집이 적응이 안 되셔서 그러시는 건지 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동서한테 연락을 하자니 또 받자마자 감시하느니 뭐니 야단날 게 뻔하다 싶어서 연락도 못하고 그냥 남편이 동생한테 가끔씩 안부를 묻는 모양이더라고요. 도련님은 별일 없이 잘 지내신다며 걱정 말라고 했었고 저희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하필이면 회사들이 가장 바쁠 시기였던 탓에 남편이나 저는 야근이 잦아지고 서로 집에서 얼굴 볼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핑계 같겠지만 어머님에 대한 걱정도 하지 못한 채 지나갔어요. 차라리 요양원에 계셨으면 저희가 되려 신경을 썼었을 텐데 도련님도 있고 동서도 있으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지냈던 것 같네요. 그러다 점점 바쁜 일도 해결되고 문득 생각해보니 제가 어머님 얼굴을 뵌 지가 벌써 3달이 되었구나 싶어서 아차 싶은 겁니다. 그동안 동서는 알아서 잘하고 있다. 바쁘다며 제가 집으로 찾아가는 걸 꺼려했어요. 그래도 첫 달에는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몇 번 왔다 가셨는데 무슨 일이신지 어머니가 연락도 없으시고 벌써 2달 넘게 얼굴을 보질 못했더라고요. 그렇다고 동서네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저는 생각난 김에 어머니를 뵈러 동서네로 찾아갔습니다. 동서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며 그냥 어머니만 모시고 나와서 같이 식사라도 하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동서는 한참 전화를 받지 않고 저는 결국 그 집 초인종을 눌러야 했죠. 동서는 어딜 가고 없는 건지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계세요? 제가 요 앞에 왔다가 동서한테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저랑 저녁 먹어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인 건지 어머니가 저를 보고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데 보였죠. 뭐라 입을 열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소리만 나지 말을 뱉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저희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동서가 집으로 왔더라고요. 형님, 연락도 없이 왜 오셨어요? 아무리 가족간이라지만 갑자기 이러시는 거 불편해요. 계속 전화했는데 동서 안 받던데? 근데 동서, 어머님이 왜 이러시는 거야? 왜 말씀을 못하죠? 늘 조용했던 제가 사뭇 진지하게 캐물으니 동서는 당황이라도 한 건지 우물쭈물대며 말을 아끼는 겁니다. 아니, 며칠 전부터 갑자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가 기분이 나쁘신지 어쩐지. 아무튼 제 탓은 아니에요. 누가 동서 탓이래? 병원에서는 뭐래? 병원은 모셔가 봤어? 가려고 생각은 했는데 바빠서 못 갔네요. 집에 애가 둘인데 병원 갈 새가 어딨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방치를 할 수가 있는지 동서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길로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어요. 동서, 그동안 동서도 고생 많았겠지만 그래도 이왕 모시기로 한 거면 신경 좀 쓰지 그랬어. 어머니 이렇게 되신 게 정상은 아니잖아. 아무튼 당분간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동서도 그동안 푹 쉬어. 어머니를 모셔온 저는 그날 당장 병원을 찾았습니다. 무슨 문제인 줄은 몰라서 일반 병원으로 갔더니 심리적인 문제 같다며 정신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저 어머님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려움과 아버님이 떠나신 충격으로 말문이 닫히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심리적인 요인이 큰 것 같다며 이유를 찾을 때까지 최대한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간 뒤에도 제게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할 말이 있으시면 글이라도 적어서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고개만 저으실 뿐 계속 멍하니 계셨어요. 대체 얼마나 힘드셨기에 실어증까지 걸리신 건지.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통보하던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되겠어. 어머니 때문이라도 당분간 내가 휴직계를 낼게. 뭐? 휴직을 하려면 아들인 내가 해야지. 내가 알아볼 테니까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야. 나는 큰일도 마무리됐는데 당신은 아직 바쁘고 당신보단 내가 상황이 더 낫잖아. 나도 당분간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이참에 쉬면서 어머니 내가 챙길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자식이 둘이나 되는데 재수씨나 당신이나 어떻게 며느리들이 더 고생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된 건지는 내가 재영이한테 물어볼게. 그래. 그래도 병원에서도 안정만 잘 취하면 금방 좋아질 거라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시키지 마. 그 집 식구들도 그동안 신경 많이 썼을 텐데 괜히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다 자책하면 어떡해. 동서 말로도 어머니가 그렇게 되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했지만 도련님은 그동안 어머님이 실어증인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이 어머니한테 소홀할 사람이 아닌데 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어머니가 실어증인지 모를 수가 있는지 이상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집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도련님 혼자 벌어서 아이 둘을 키우기가 많이 버거웠던 건지 아니면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동안 도련님이 퇴근 후에 대리운전을 하면서 투잡을 뛰고 있었답니다. 출근한다고 8시에 집을 나가서 새벽까지 대리운전하고 오면 어머니나 다른 식구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테니 그동안 어머님을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겁니다. 도련님도 동서가 있으니 마음 놓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이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어요. 그렇다고 그게 어떻게 동서나 도련님 잘못이겠어요? 동서도 아직 어린애들 둘을 키우면서 힘들었을 텐데 그저 더 자주 살피지 못한 저희 부부 탓이 더 크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동안의 잘못을 만회하려 휴식계를 내고 어머니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웃음이 없어지신 어머니는 처음에는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시고 제 얼굴을 보기도 꺼려하셨어요. 심지어는 저희 집으로 모시고 얼마 뒤에 동서가 오겠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막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마치 동서가 무서워서 보기 싫기라도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뭔가 이상했던 저는 동서의 방문을 애둘러 거절했지만 그렇다고 동서가 의심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동서에게 섭섭한 일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지금은 당장 누구를 보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생각했죠. 그래도 다행히 어머니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셨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 웃기도 하시고 처음에는 잘하지 못하시던 식사도 조금씩 한술 두술 더 뜨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가 심리치료를 받게 해드리며 2달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으면서도 무척 짧은 시간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입을 여실 날만 기다리며 온 가족들이 어머니의 걱정만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드디어 말씀을 뱉으셨어요. 아유, 저둘이 헤어질 건가 보다, 그치? 같이 드라마를 보다가 무심코 튀어나온 말에 어머니도 놀라셨는지 저를 보시더니 눈을 커다랗게 뜨며 놀라시더라고요. 혜미야, 내가 지금 말을 한 거니? 네, 어머니.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 어머니, 말씀 좀 더 해보세요. 저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야. 우리 큰며느리 아니냐. 세상에.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힘드셨을지, 저희에게 못하신 말은 없으셨을지 물을 게 너무나 많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진정하시기를 차분히 기다렸어요. 한참 눈물을 훔치시던 어머니는 제게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일을 다시 말하려니 다시금 그 충격이 떠올라 너무나 힘이 드네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동서의 손에 이끌려 도련님 댁으로 가신 뒤 어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살림과 육아를 도와주시며 동서에게 도움이 되고 싶으셨답니다. 처음에는 동서도 눈치 보면서 그냥 계시라 했다는데 어머니 성정에 어떻게 가만히 계셨겠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꾸만 눈치를 주는 거야. 내가 밥을 많이 먹는다느니, 물을 많이 쓴다느니, 나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심지어는 밤에 화장실 쓰지 말라고 화를 내더구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기함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살림 문제로 잔소리를 해대던 동서는 어머니가 먹는 거 쓰는 것으로 화를 내며 악담을 했고 심지어는 새벽에 화장실 물소리가 거슬린다고 방에 요강을 갖다 밀어넣으며 저녁 이후로는 어머니가 방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나도 내목해서 일손 좀 덜어주려 그랬는데 다 늙은 시애미는 필요 없다고 나를 짐짝 정도로 취급하더구나. 처음에는 이씨저씨 하면서 짜증으로 그치더니 언젠가부터는 대놓고 눈치를 주면서 나를 못살게 굴었지. 하다못해 애들 앞에서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내가 놀라서 밤새 경기를 했지 뭐니. 동서는 그동안 어머니를 보살피기는커녕 괴롭혀온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아들 걱정에 아무 말씀을 못하고 참기만 하셨다네요. 도련님이 사정이 힘들어 대리운전까지 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더 걱정을 시키겠냐 하셨던 거죠. 그렇게 괴롭힐 거면 왜 모셔갔을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동서에게 꿍꿍이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줄기차게 돈 얘기를 해왔었대요. 하나 있는 그 집 동서네한테 넘겨달라고 말이죠. 아들 고생하는 거 보고 걱정도 안 되냐면서 나를 매정한 애미 취급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니들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그러니. 그래도 월세 받는 걸로 사정이 괜찮지 않겠냐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생색내냐며 더 난리를 치더구나. 그 뒤로는 먹는 것도 줄이고 씻지도 못하게 하고
답답한데 말할 곳은 없고 그러다가 내가 말문이 막혔나 보다. 어머니가 자식이 둘인데 어떻게 몰아주냐 했더니 형님네는 애도 없는데 자식이 둘이나 되는 자기랑 사정이 같냐면서 힘들게 애나 기르는 자기를 무시하냐며 매일같이 난장을 부렸답니다. 어머니는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손주들 아들들 걱정에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셨답니다. 그냥 혼자 참고 견디면 되겠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니가 여리신 걸 알고 있던 동서가 어머니가 혼자 참으실 걸 알고 그런 짓을 벌였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많이 배우질 못하셔서 글도 겨우 읽는 걸 알고 있으니 더 무시해서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짓을 했겠죠. 그제서야 동서의 반응을 다 알게 된 저는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동서를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나도 원망스럽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동서를 정말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 식구들이야 순한 줄 알고 만만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그동안 제가 동서가 싸가지 없이 구는 걸 보고도 그냥 참고 놔두었던 것은 다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였지 제가 성격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모양이에요. 저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도련님에게 집에서 보자 말하고 어머니 손을 붙잡고 동서내로 향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동서한테 사과 받으셔야죠. 어머니는 괜찮으셔도 제가 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말할 테니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 사과 안 받으시면 제가 가만히 못 있겠어요. 제가 오늘 정말 동서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동서내로 쳐들어가듯 들어갔고 저는 동서에게 그간의 일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나 어머니한테 다 듣고 왔어. 그동안 동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니 모셔가 놓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못 먹고 못 쓰게 하고 심지어 요강을 들여나? 우리 어머니가 그런 취급 당해야 할 이유가 있어? 어머 형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왜 그런 짓을 해요? 형님, 제가 아무리 밉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당연히 단번에 인정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동서는 너무 뻔뻔하게도 억울하다는 말을 하네요. 아마 증거가 없으니 그러는 거겠죠. 형수,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애들 엄마가 설마 그럴 리가 있어요?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지. 다짜고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형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도련님은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요강 찾아오면 믿을래요? 어머니, 저쪽 베란다에 있다고 하셨죠? 저는 그 집 베란다로 가서 어머니가 숨겨둔 요강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은 그걸 보고도 설마하며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이해했어요. 저 역시도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하나 싶어서 쉽게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조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어린 조카들이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순진해서 본 걸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얘들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른 적 있어? 막 화내고 그런 거 봤어? 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맨날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우리도 혼나서 싫었어요. 할머니 잘못한 거 없는데 맨날 화내고 엄마는 우리한테도 맨날 화내고 아빠한테도 화내고 맨날 화만 내요. 어머, 얘 엄마가 언제? 형님, 왜 남의 애들을 겁주고 그래요? 미쳤나봐. 동서, 인정해. 아니면 지금 어머니 입으로 말씀하게 할까? 그래서 더 난리나게 만들어줘? 당신, 이 얘기들이 사실이야? 어? 그래? 당신이 그동안 우리 엄마 괴롭히고 당신 때문에 엄마가 실어증 걸린 거였어?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며. 엄마가 아버지 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며. 당신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밖에 나가서 돈만 벌어오라며. 우리 엄마 먹고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웠니? 내가 준 돈은 다 어쨌는데. 엄마 집 월세는 어쩌고? 형이랑 형수가 준 돈은 어쨌는데. 도련님, 가서 장롱 한번 봐보세요. 매번 쇼핑을 그렇게 자주 했다는데 사다가 어디 쌓아놨겠죠. 그동안에도 애들은 어머니에게 맡기고
맨날 어디 놀러 다니고 쇼핑하고 다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님 집 월세에 우리 집에서 준 돈만 해도 200만 원은 될 텐데 동서는 그 돈을 자기 유흥비로 썼던 모양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도련님은 가족들을 위해 혼자 그 고생을 하면서 투잡을 뛰고 있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남모를 괴롭힘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목격한 도련님은 거실로 달려나와 동서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순한 줄만 알았던 도련님이 눈이 돌아간 건 저희도 처음 봤네요. 저희가 말려서 몇 대 맞지 않기는 했지만 동서는 그걸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니만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동서, 어디 신고해봐. 나는 무슨 손해를 보더라도 동서 가만히 안 둘 생각이거든? 나도 노인학대로 신고해서 아주 콩밥 먹여줄 테니까. 그래도 그동안은 식구라고 감싸고 이해해주고 싶었는데 이 지경이 벌어진 꼴을 보니 제가 그동안 괜한 짓을 했다 싶어 후회가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미리 동서의 만행을 눈치챘더라면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자책이 되었네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었겠어요? 결국 그 뒤로 도련님은 동서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도련님이 가져왔고 다행히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해결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쓴 돈만 몇 천이 들 테니 그게 위자료만큼은 되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혼한 도련님은 마음은 편한 모양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동안도 이혼하니만이 몇 번 위기가 있었다는데 가족들 생각에 도련님도 참고만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며 동서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당분간 제가 더 챙기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조카를 키우셔야 한다며 도련님 댁으로 아주 들어가셨어요. 그래도 이제는 도련님이 투잡되지 않아도 되고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셔서 다행이에요. 다들 잘 될 거라고 하지만 남의 가정이 파탄난 게 내 탓 같아서 한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도련님이 오히려 고맙다며 말을 해주더라고요. 참 가족이라는 게 뭔지 가끔은 알다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가족들에게 서로 의지하며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가 보려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